외부 인터넷이랑 연결도 안 끊겨 있으니 얼마나 해킹하기 쉽겠습니까? 유령 투표자 사전 투표 했는지 안 했는지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나는 사전 투표 안 했는데 그 투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난 투표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조작 유형 세 번째, 전자개표기 조작. 이 전자개표가 쓰이는데 엄밀히 전자 분류기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촉촉촉촉촉 빠르게 일단 초벌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작했다는 영상 증거들이 수두룩하고 널렸습니다. 1번 표에 1번 분류되는 곳에 2번 표 또는 아무것도 안 찍힌 용지가 막 쑥쑥 들어간 거예요. 이게 많이 조작할 필요가 없어요. 10% 필요 없습니다. 5%만 조작해도 10% 당연하게 바뀌니까요. 아까 6대4를 10%만 조작하면 바꿀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게 압도적인 차이가 아니라면 실제로 55대 45다 하면 한 3%만 바꿔도 당연하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조작 유형이 이게 형식적 수검표도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수검표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개표 과정은 개항 뚜껑 열어가지고 다 쏟아가지고 거기서 막 분류를 하죠. 그 다음에 대충 이제 모양 잡아가지고 다음으로 넘깁니다. 거기서 이제 이 전자 분류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대충 표를 분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검표 개수하는 것으로 넘겨서 그 은행에서 돈 세는 것 마냥 투표지 넣어가지고 쫘라라라 셉니다. 당연히 옛날에 속도가 무지하게 빨랐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영상 자료들로만 간간히 남아 있습니다. 초고속 카메라 뭐 이런 걸로만 남아 있어요. 초당 100장씩 넘어가는데 사람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초당이 아니라 이 분당 100장입니다. 분당 100장씩 넘어가는데 사람 눈으로 그거 계속 쳐다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카메라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해보니 말도 안 되는 이 전자 분류기에 이 분류 형태가 들어갔습니다. 오류율이라고 하죠. 그들은 오류율이 크면 근데 그건 조작입니다. 고의적 오분류. 참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고의적으로 오분류 50개를 어떻게 하느냐. 그냥 그 개표할 때 종이 적는 사람 있잖아요. 개표 사무원 와가지고 153명이어야 되는 거를 163명으로 슬쩍 바꾸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재검표 하지 않는 이상 그거 안 나옵니다. 재검표 할 때 가면 몇 장 더 넣으면 그만이죠. 조작 유형 네 번째, 개표 상황표 고의적 오집계. 이거는 이제 뭐 위에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앙 서버에서 집계 최종 조작. 이 조작을 중앙선관위들 본인이 직접 할까요?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두고 누구 보고 해달라고 할까요? 해줄 사람 많을 겁니다. 비밀번호가 서버 비밀번호가 1, 2, 3, 4, 5에 이 외부 인터넷 연결이 안 끊겨 있으니 그냥 누구한테 부탁해도 아마추어한테 부탁해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조작이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1단계 정보 수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사전투표 참관인이 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 한 페이지에 다 요약해서 보셨지요? 그게 이제 정보 수집에 해당되는 겁니다. 관내 지역구 사전투표자 수, 관내 지역구 사전투표자 수를 정확하게 계수하셔서 이틀 다 합쳐서 24시간입니다. 사전투표한 봉인지에 반드시 개인 도장 날인하셔서 집계표에 사전투표로 사진 봉인지 이 세 종류의 사진을 다 촬영하셔서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정확히 정보 수집 증거 확보입니다. 이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일단 분석을 합니다. 실제로 선관위에서 발표한 수와 우리가 실제로 센 거, 참관인 개수, 투표수, 그리고 찍으신 사진 있죠? 사전투표록에 찍었던 사진에 나온 투표수랑 비교를 합니다. 그게 다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잘 된 거죠. 여러분들이 감시하신 덕분에 조작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 대비 사전투표자 수가 과도하게 증가한 이제 투표소들로 선별해서 보면은 분명히 이게 드러납니다. 어디선가 이상해요. 저번에 강서구 보궐선거 때 개표장에 가서 봤더니 본인들이 셌던 거랑 숫자가 다르더랍니다. 근데 왜 다르냐? 저 개표 사무원이 와가지고 찍찍 긋고 그냥 적고 간다는 게. 열어보면 그 숫자래요.
우리 참관인이 아니죠. 그때 감시단으로서 그냥 밖에서 센 거예요, 사람들을. 밖에서 사람들을 셌을 때 도저히 그 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오차가 아무리 커도 10% 내외지 않습니까? 막 몇백 명씩 얹어서 추가되는데 그걸 개표 사원이 가서 찍찍 긋고 그냥 숫자 적으니까 그 안에서 그 숫자가 튀어나온 겁니다. 우리가 센 숫자랑 다르게. 사람 눈이 부정확하고 하다지만 그 정도 오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감시해야 될 투표함이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봉인지 사진, 여러분이 찍으신 봉인지 사진을 분석해서 개표 참관 때 뭘 먼저 봐야 될지, 어느 선거구, 어느 투표소에 투표함을 먼저 봐야 할지 이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찍으셔야 될 사진, 집계표, 사전투표로, 봉인지. 아까 뭐 보여드린 걸 다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좀 이따가. 여기 있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사전투표 참관인이 하셔야 될 일, 공통사항, 관내 지역구 사전투표함. 관 외는 아니고, 관 내에서도 비례대표 아니고, 관 내에 직접 출마한 우리 동네 국회의원 후보입니다. 그 투표함만 보시면 됩니다. 투표자 수를 정확히 계수하셔야 됩니다. 자, 언제 세시라고요? 그 사람이 투표함에 다가갈 때? 아닙니다. 투표지를 집어 넣을 때 세시면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빨리 한다고 해도 이 사람 넣고 뒤 돌아서 이렇게 나가는데 시간 걸려요. 그 다음 사람 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관인 2인 1조로 배정이 되실 텐데 한 명은 개수기, 다른 한 명은 개수 기록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 개수 기록지를 양식을 활용하여 시간 단위로 1시간마다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집계표에. 1시간마다 집계를 하실 때 그 개수기 사용하시는 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돌려가지고 0000 초기화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개수한 결과를 투표소 조장, 그러니까 동대장에게 사진으로 카카오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 이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본 적이 없다, 또는 난 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럼 이제 각 동대장이나 아니면은 이 선거구 담당자들이 카톡을 보내보시라 하고 요청을 드릴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양 만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안구에 계신 분들은 아마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라 라고도 할 테고, 아마 동대장이 이제 정해지면 동대장께 보내시라 해서 한번 연습을 해볼 겁니다. 오전조는 5시 30분까지, 선거 시작 30분 전까지 오셔서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고를 안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빵꾸 난 줄 알고 임원들이 달려갔는데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하시면은 또 다시 딴 데로 가고 뛰어가야 됩니다. 투표 시작 전에 사전투표함이 안에가 비어있나 검사를 하시고, 봉인지 2장을 붙이는 건 이제 선관위 직원들이 할 겁니다. 개인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봉인지 사진을 찍고 나서 투표소 조장, 동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굳이 끝나고 할 필요가 없죠. 미리 하시면 됩니다. 찍고 바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빠져있는 게 있는데, 교대하실 때 개수 기록지, 집계표, 오전팀이 내가 한 것까지만 찍으셔서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누락됐으니 나중에 이제 카톡방 통해서 자료 전달 드릴 때 정정하여서 다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팀은 그래서 정리하면 봉인지 사진 그리고 기록지 사진 두 종류입니다. 오후조는 30분 전까지 오셔서 보고해 주시면 되고요. 봉인지 한 장, 투표 끝난 뒤에 봉인지 한 장에 개인 도장 찍으시고 봉인지 3장 다 찍으셔야 됩니다. 내가 도장 찍은 것만 찍지 마시고 다 찍으셔야 돼요. 그냥 투표함 전체도 찍고 뭐 빨리 가져가려고 좀 찍읍시다 하면서 좀 실갱이도 어느 정도 해주시고 하시면 가져가려고 해요. 선관위 직원들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다각도로 촬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조는 투표함 뭐 전체적인 샷 하나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봉인지, 투표록 사진. 그래서 여기 지금 투표록에 되어 있는 사전 투표록입니다. 사전 투표록. 아까 그 교재에도 나왔던 걸 보셨습니다. 사전 투표록 사진을 찍으셔서 여기 또 누락되어 있네요. 이거. 기록지도 찍으셔서 이제 동대장에게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동대장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동에 한 분 이제 선발을 할 건데, 동대장은 사전 투표함을 이제 선관위로 이송할 때 동행하셔야 됩니다. 사전 투표 끝나고 봉인 다 하고
이제 그 투표함 들어가지고 투표함을 어떻게 드냐면 이따 또 자료가 있을 텐데 그걸 들어가지고 이제 차에 실어가지고 선관위 사무실로 갑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 만안이랑 동안이랑 같은 건물을 쓰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텐데 만약에 이제 사무실이 아니라 임시 사무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시 사무소가 있는 경우는 그 위치를 미리 파악을 해두시고 거기로 이제 감시단이 따로 파견이 될 테니까 참관인 중에서 동대장 하시는 분은 이거를 따라가시는 것까지가 임무입니다. 그래서 6시가 아니라 한 7, 8시 정도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인데요. 예. 오전에 그 봉인지를 도장을 친다 그랬는데 예. 오전까지 하고 투표를 봉합니까? 아닙니다. 그 봉인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아까 보여드렸는데 잠시만요.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는데 얼마나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는 관계로 여기 있네요. 잠시만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일단 사전 투표함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 여기 왼쪽에도 파란색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게 시작할 때 붙이는 봉인지입니다. 손잡이 쪽에 여기 위에는 뚫려 있어요. 이거 두 장을 붙이고 시작하고 끝나면은 여기 위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팀이 2장 붙이고 오후 팀이 1장 붙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장 찍는 봉인지 수가 그럽니다. 오전에 2장, 오후에 1장. 이 사전 투표함을 들어 올렸을 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들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원칙상. 이렇게 쌓아가지고 구루마로 끌든 뭐 어떻게 하든 해서 선관위 사무실이나 사무소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동대장으로 하시겠다 하시는 분이 따라가서 보게 되실 광경입니다. 네, 옆에다 붙이고 위에다 붙이고 아니요 여기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위에 붙이는 건 오후 팀 위에 붙이는 겁니다. 예, 이 측면에 붙이는 게 두 개입니다. 이쪽에 하나 반대편에 하나. 오전 팀은 여기 하나 반대편에 하나 총 2장. 오후 팀은 위에 1장. 이렇게 해서 오후 팀이 근데 사진 찍으실 때 나는 위에만 붙였으니까 위에 것만 찍을래 하지 마시고 다 찍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오전에 참관 시작하시기 전에 이걸 잠그고 시작할 겁니다. 여기 위에다가 이제 저걸 붙이는 거예요. 방금 그 자물쇠에다가 이걸 잠그고 이걸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위에다가 이제 덮개 넣고 이제 뭐 잠그는 과정인데 이걸 하고 나서 이제 위에를 막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홀로그램 스티커인데 요거는 이제 투표함마다 저기 번호가 하나씩 있는데 그거를 표시하는 스티커입니다. 이것도 같이 찍어주시면 좋습니다.模擬 테스트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료인데 요건 넘기고 다음 자료만 하나 보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험. 자, 봉인지를 왜 찍어야 되는가? 안타까워요. 뒤로 갖고 그러더라고 이거는. 자, 붙였다가 뗀 게 분명한 봉인지인데 흔적이 안 남았어요. 여기 위에만 조금 남아 있고 위에도 이게 살살살 뗀 부분만 남아 있고 이 아래 한 번에 쫙 뜯어낸 부분에는 전혀 홀로그램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흔적이. 자, 이거는 왼쪽처럼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왼쪽처럼 허옇게 이렇게 나와야지 되는 건데 이 방금 봤던 그 영상 자료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셔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탈부착 테스트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막 해놨는데 예전에 지난 교육 때까지만 해도 반드시 하시라 이렇게 했는데 권장 사항으로 이제 변동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봉인지를 어떻게 날이를 하시냐? 왼쪽처럼 하시면 좋습니다. 왼쪽이 어떻게 했죠? 봉인지랑 투표함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위조하기가 정말 어렵겠죠. 뗐다 붙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놓으면.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한다고 서명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서명 안 합니다. 도장만 찍으십니다. 내장 네 군데 찍으면 좋죠.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그 관리 규칙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냐면 그 참관인이 2분이잖아요. 근데 투표 관리관이 한 분만 찍으시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투표 관리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한 분만 찍으실 수도 있는데 그런 제지가 없다면 2분 다 찍으시면 됩니다. 하나만 찍으면 어디가 제일 걸쳐서 찍. 여러 개 찍으셔야죠, 여러 개. 이분은 아예 그냥 작정하시고 하신 거잖아요.
요 위를 떼든 아래를 떼든 조작이 불가능하게 하겠다고 그냥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하신 건데 이분을 본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른쪽 수렴하면 성관이가 참 좋아해요. 성관이가 좋아하는 방식은 정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옵션입니다. 플러스 이거는 모든 분들이 하실 수는 없어요.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 텐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매 시간 명부 시스템 조회 요청 및 기재입니다. 공직선거법 161조에 의거하여 여러분들이 명부 시스템 한마디로 지금 시간에까지 몇 명이 투표용지를 몇 장의 투표용지가 나갔고 몇 명이 투표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원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자료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죠. 모니터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노트북을 보고 있는 선관위 사무원한테 가서 보여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그 사람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여기 안 보이지만 통합 명부 시스템이라는 화면입니다. 관내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죠. 지역구에 몇 명한테 투표 용지를 줬고 몇 장을 뽑았고 몇 명한테 줬냐. 그거를 이제 선관위 사무원들이 보는 화면입니다. 이거를 보여달라고 1시간마다 요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번 교육 때만 해도 이걸 반드시 하시라고 했는데 본부의 방침이 이걸 못 하실 분들이 많다.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하고 요거는 이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하시라 이렇게 하시는데 이걸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해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싫어할까? 싫어하죠.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적은 게 뭐냐? 투표 관리관은 투표 용지의 교부 상황, 투표 용지를 뭐 몇 장 나눠줬냐, 투표 상황, 몇 명 투표했냐 이런 걸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 참관인석을 마련해야 한다. 투표 참관인 자리가 투표 참관인 자리에 앉아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못 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보여달라.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 보여주려고 하면은 공직선거법에 161조에 이게 있는데 안 보여줄 거냐? 예. 원래 이것도 그래서 그 교재에 이의 제기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나중에 또 추가로 배부할 자료이기 때문에 뜯어서 쓸 수는 없으니까요, 교재를.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참관인이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일,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날인 요구. 요즘 가장 핫한 이슈입니다. 한동훈이 그 한마디 했더니 아주 그냥 다들 그걸 다 알게 됐더라고요.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찍으라 요청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직선거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사전투표 관리관은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 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냥 찍으라고 돼 있어요. 법에. 규칙이고 자시고 규칙은 하위법이 규칙은 법 아래 있잖아요. 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지금 선관위는 인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라라고 이의제기서가 양식이 있고요. 얘는 고발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발장을 뭐 투표소에 가신 분들이 제출하실 건 아니고 이건 경찰서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의제기서 고발장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건 이제 도장을 찍으라, 개인 도장을 찍으시라라고 투표관리관한테 요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영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투표소에서 사전투표소에서 쫓겨날 만한 짓을 안 하는 게 이득입니다. 아무리 내 말이 옳고 아무리 저들이 틀렸다고 해도 저들은 말을 안 들어요. 괜시리 빌미 줬다가 우리 이 사람 수 세는 것도 못하면 큰 손해입니다. 만안구 동안을 해서 31개 동이 있는데 한 개의 동만 빠져도 예를 들어 동안갑에서 한 개의 동이 이런 사태로 막 싸워가지고 쫓겨났다? 사람 수를 못 셌다? 그러면 동안갑 전체가 날아가는 겁니다. 이 무결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사전투표 감시단, 이제 사전투표 참관인 교육은 내용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건 감시단인데 아까 이영호 목사님이 또 말씀하셨죠. 4박 5일 동안 이걸 지킬 사람이 필요합니다. 24시간 동안. 그나마 CCTV 밖에서도 볼 수 있게 해주겠다. 뭐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힘듭니다. 사전투표일부터 개표일까지 4월 5일 저녁부터 4월 10일 저녁까지입니다. 24시간 빈틈없이 지켜야 하는 겁니다. 뭐 선관위가 어디 있냐, 임시사무소 어디 있냐, 결국 이 사전투표함이 어디 있냐를 봐야 되고요. 감시대원들 모집해야 되고, 조짜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집회신고도 해서 경찰서에 특집 안 잡혀야 되고, 경찰한테 미리 얘기도 해놔야죠. 우리 이런 좋은 활동하는데
여차할 때 이 성관이 사무실에 괴한이 들이닥쳤을 때 도와달라 이런 얘기도 해놔야 되는 겁니다. 차량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스마트폰도 여분이 있어야 되고 보조 배터리, 노트북, 뭐 촬영용 메모리, 비상식량, 날씨 추우니까 따뜻한 옷, 비상용 손전등, 또 드론까지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투표 참관인으로서 증거를 수집을 해주시면 그거를 이제 또 도둑맞으라고 놔둘 수는 없으니 철저하게 지키는 역할을 이 감시단이 하게 될 겁니다. 무급이고요. 하늘에 복을 쌓는다고 하셨죠. 예, 저도 해보니까 이게 사람이 하지 못된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나눠서 하시면 할만합니다. 그때 한 10명이서 몇 날 며칠을 밤새려고 하니까 사람이 돌아버려요. 거기서 자야 돼요. 새벽 2시에 가가지고 6시까지 했던가 했는데 그 잠 안 자고 버틴다는 게 그게 보통 정신으로 됩니까? 하루면 모를까 2, 3일을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정신이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이 각 지역에서 선관위 감시하는데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표 참관인 임무인데요. 간단하게 그냥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찍 오셔야 돼요. 오후 5시까지 오셔야 되고요. 보고하셔야 됩니다. 3인 1주로 특수봉인지 대조팀 여러분들이 찍으신 그 봉인지 사진 출력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드립니다. 이분들이 이거 들고 가서 요주의 투표소 몇 개 먼저 가가지고 대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진, 실제 사진, 실제 봉인지 비교해봤는데 똑같네. 한번 넘어가. 뭔가 좀 다른데? 도장 위치가 좀 삐뚤어졌는데 이런 거 다 기록한 겁니다. 투표함이 사전 투표함이 그 본투표함이랑 따로 들어오죠. 그냥 그 선관위에서 이게 배송이 되니까요. 요새는 뭐 경찰들이 같이 오긴 합니다만 별도 입구로 막 쏟아져 와요. 그리고 막 정돈합니다. 일자로 쫙 놔두든가 아니면 뭐 한 곳에 잘 모셔두든가 하는데 그때 빨리 가가지고 이거 사진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훼손되면 일일이 다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사전투표함이 이제 딱 열렸을 때 특수봉인지 뜯어야 되죠? 뜯어야 되는데 홀로그램 아까 봤던 봉인지 중에 쫙 뜯었더니 홀로그램이 안 넣는 봉인지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나오면은 즉시 이의 제기하고 개항 중지 요청해야 됩니다. 여기서 강하게 나가고요. 개항 중지 요청, 그러니까 뭐 투표소에서는 투표 중지 요청 이런 거 안 받아줘요. 근데 개표할 때는 홀로그램이 발생이 안 됐다? 그럼 이 봉인지가 가짜 봉인지일 수도 있는 거고 조작의 여부가 그 자리에서 딴지 걸고 그 자리에서 바로 대응이 돼요. 이건 그래가지고 개표 참관인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싸울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뭐 물리적으로 싸우진 않겠지만 굉장히 격렬한 전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전자 개표기, 전자 분류기 쪽에서 오분류 하는지 얘가 뭐 1번 라인에 뭐 무효표가 들어간지 2번표가 들어간지 이런 거를 촬영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오분류가 발견이 됐다 하면 재부팅 하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선관위 직원이 와가지고 그냥 껐다 키는 게 아니라 막 USB 꼭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제지하고 부방대 상황실에 무슨 개표소 몇 번 기계 앞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것도 보고하셔야 됩니다. 수검표 이번에 추가된 수검표 할 때 유관 집계 숫자를 집계표에 기록하셔야 됩니다. 옆에 상당히 적고 있어야 돼요. 심사집계 부상권 이 사람이 숫자 하나만 고치면은 조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권한이 막대합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사람만 또 전담 맡게 됩니다. 개표 상황표가 이제 벽에 걸리는데 그거 촬영해서 부방대의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업로드하여 그건 또 중앙에서 따로 집계하여서 그 조작을 찾아내고 하는 일을 할 겁니다. 예, 개표 상황표 개표할 때 사용할 이 서류고요. 요거는 그냥 교재에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개표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따로 교육이 또 있습니다. 봉인지 훼손했는지 검사해라. 여기 행랑이 찢어졌는지 검사해라. 요거고요. 개항부, 투표지 분류하는 곳, 이제 심사 집계하는 곳입니다. 이제 분류하는 데와 심사 집계하는 곳 사이에 수검표 하는 게 추가가 되는 겁니다. 예, 일단 내용은 다 끝났고요. 영화 건국전쟁 기적의 시작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사실에 기반한 것들입니다. 최근에 또 무슨 영화가 있었죠? 파묘였네요. 네, 그런 것들과 급을 달리하는 실제 역사를 담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아직 못 보신 분들이라면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28살 먹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알겠냐면은 요 건국전쟁을 보고 나서 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 제 소감을 발표하게 돼서 갑자기 좀 그렇긴 한데 모르던 부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게 뭐 아는 걸 리바이벌 해가지고 뭐 그냥 뭐 감정이 솟구쳐서가 아니라 모르는 걸 알게 되니까 이게 사람이 울컥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변 CGV나 메가박스 롯데시네마에서 아직 상영을 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이상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하나 있어요. 질문 하나 있어요. 봉암지에 저기 도장 사인하지 말고 도장 찍으라 그랬잖아. 창간이 2명씩이잖아. 예,